안녕하세요. P5.js 강의를 맡은 교사 김은엽입니다. 이번 시간은 3단원 입체 도형으로 캔버스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그리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시간으로 캔버스 위에 평면체와 상자를 표현하는 함수 플레인과 박스를 알아보고 구체와 원기둥을 그리는 함수 스피어와 실린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차원 그래픽을 위한 자바스크립트용 라이브러리를 알아볼 건데요. 그 라이브러리의 이름은 WebGL, WebGL입니다. WebGL을 사용하게 되면 캔버스에 3D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3D 객체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WebGL을 생략하시면 됩니다. 3차원 그래픽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요, create canvas 세 번째 매개 변수에 WebGL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이게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입체화된 평면을 그릴 수 있는 pla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e라고 하는 함수고요. 첫 번째는 가로의 너비값, 또 세로의 높이값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와 두 번째 매개 변수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인수는 입체 도형에서 각 면을 몇 개로 나누어서 표현할 것인가입니다. 세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이해만 일단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대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실행을 하면 아까 평면에서 사각형 그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입체화된 효과이지만 우리가 지금 한쪽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도형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회전을 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i라고 하는 전역 변수의 값에 먼저 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rotate x, rotate y, rotate z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입체 도형을 x, y 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는 이런 함수입니다. 지금은 x축만 한번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otate x, y 값을 0.1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체화된 평면이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금 적게 하면 이렇게 회전되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X축을 보여드렸는데요. rotate X, rotate Y, rotate Z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정도 값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X 부분만 Y와 Z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슬러시 두 번을 하면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 처리가 돼서 여기는 코드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에러도 나지 않고요. X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Y 부분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Y축으로 회전하는 입체 도형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Z축으로 Z축으로 위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서 도형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회전의 각도 값은 라디안 단위를 기본값으로 적용을 해서 돌고 있는데요. 라디안 값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도, 그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디그리스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각도의 기준값을 바꿔주는 명령어는 앵글 모드인데요. 앵글 모드로 기본값이 라디언이기 때문에 디그리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도의 기준값을 바꾸는 명령어를 입력하고요. 네, 0.5도씩 만약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얘를 1도씩 1씩 증가하는 것을 하면 뭐 우리에게 보여지기에는 뭐 동일하지만 지금 이 적용되는 값은 라디안이 아닌 디그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도 값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체 도형 중에 육면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모드는 삭제해 주시고
요 플레인 대신에 박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박스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가로의 길이,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세로의 길이, 세 번째 매개 변수는 depth라고 해서 상자의 깊이, 두께를 의미합니다. 가로는 200, 세로는 100, 두께는 120의 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육면체가 그려지는데요. 지금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rotate x를 이용해서 x축을 변경을 시키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그냥 값을 넣게 되면 우리가 도형을 바라보는 그 시점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x축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에서 대각선으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x축이 바뀌었고요. 이게 이제 입체 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y축으로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으로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rotate y, 그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수식처럼 값을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 시점은 그대로 있고 y축이 계속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구공과 같은 입체의 구체를 한번 그리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형의 구체를 그리는 함수는 스피어인데요. 스피어 아래 세 줄을 삭제하고 스피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그다음에 첫 번째 인수는 반지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체의 곡면을 몇 개의 평면으로 세분화할 것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인데요. 디테일 x, 디테일 y 해서 이 구체의 평면을 몇 개의 평면으로 세분화해서 표현할 것인가 그런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4인데요. 일단 24로 최대값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체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시점을 달리해서 시점을 달리하면 위에서 대각선으로 내려다보는 시점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입체 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Y축으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서 치면 이렇게 입체 모양의 구형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세분화된 요 세분면을 한번 값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낮춰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좀 더 구형에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뭔가 이제 각이진 도형에 가까운 이런 입체 도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의 의미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원기둥을 그리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원기둥을 그리는 함수는 실린더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cylinder. 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반지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이, 세 번째, 네 번째는 x축, y축의 세분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분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원기둥의 윗면과 밑면을 그릴 것인가, 그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false와 true의 값을 가지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에 아래 다 면을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이 24가 아니라 14인 것 같습니다. 24가 아니라 14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원기둥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또 한번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을 시킬 때 프레임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요. 프레임 카운트라고 하는 내장 그 변수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otate y, xy로 여기는 y축은 0.1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네요. 네, 이렇게 하면 x축, y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캔버스 위에 평면체와 상자를 표현하는 함수 플레인과 박스를 알아보고 구체와 원기둥을 그리는 함수 스피어와 실린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